안녕하세요. 저는 53세 김명숙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해요. 살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러나 끝끝내 저를 사람으로 남게 만든 이야기요. 우리 언니는 참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울 일 없도록 살아야 한다며 남들 앞에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집안일, 남편, 자식 뭐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죠. 그 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딱히 아프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버렸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선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현실감이 없어서요. 형부도 아들, 딸도 다들 하얗게 질려서 우는 법조차 잊은 사람들 같았죠. 그리고 형부. 그 사람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언니랑 이혼한 지 꽤 되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왜 왔을까? 그런데 어쩐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그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놀라울 정도였죠. 명수가.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옛날 그 다정했던 말투 그대로였고 그 말 한마디에 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언니 많이 그립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 못 믿겠어. 아직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죠. 그 품이 이상하게 따뜻하더군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하루 이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같이 늙어가자고 약속했던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혼자 있는 집안에선 고요함 대신 이상한 정적만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부, 아니,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밥은 먹었나 싶어서. 손엔 김밥 한 줄, 컵라면 2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게 뭐예요?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죠. 그냥 그때처럼 명숙이 혼자일까봐. 그때처럼. 맞아요. 그땐 제가 이혼하고 한참 힘들어할 때였고, 그는 이미 언니와 멀어진 상태였지만 저 몰래 언니 몰래 저녁을 싸들고 제 자취방에 왔었죠. 말없이 밥을 같이 먹어주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던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론 찌개를 끓여오기도 하고 때론 마트에서 장을 봐주기도 했어요. 그저 언니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탓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그만큼 무너져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저는 그런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부,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명숙이가 편한 대로.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괜히 라디오를 켜고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올 때까지 괜히 핸드폰을 붙잡고 외로움이라는 건 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괴물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진동 소리 하나. 형부, 아니, 민수 오빠의 문자였습니다. 자고 있나? 그냥 생각나서. 불 꺼진 집에 혼자 앉아 있어. 나도. 그 순간 뭔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니의 남편이었든 이혼한 싸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민수 오빠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이상한 침묵이 생겼습니다. 매일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그 사람은 때때로 반찬을 들고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거실에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TV를 보곤 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나 의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고 그는 늘 그렇듯 우산도 없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 맞았어요? 좀. 그런데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들이고 주방에서 생강차를 데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젖은 셔츠를 벗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남자였구나, 이 사람도. 언니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나보다 6살 많은 한 남자. 나 자꾸 생각나. 그가 말했습니다. 명숙이 혼자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말이 고백인지 그저 연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너무 뜨겁고 조용했습니다. 저 오늘은 늦었네요. 내일 봬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돌아갔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들고 오기도 하고 퇴근길에 시장에서 산 고등어를 내밀며 오늘은 생선구이 어때?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날들이 쌓여가며 저는 아주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명숙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숙이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투는 아주 오래전 우리가 함께했던 청춘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숙이야, 오늘은 걸을까? 숙이야, 이 찻집 기억나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는 듯 했죠. 그날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 골목, 노란 가로등 아래를 나란히 걷던 그 밤. 나 사실 옛날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숙이 너 좋아했었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이 너무 정직해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언니랑 결혼한 거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그리고 내 언니가 먼저였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아프고 또 따뜻해서요. 지금 말해서 미안하다. 그냥 이제는 너를 모른 척 못하겠어. 그 순간 저는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히 움켜쥐거나 가볍게 스치지도 않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손끝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의 무게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손끝을 스치듯 감정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입맞춤도 포옹도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날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끝을 스치듯 안고 살던 날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지만 실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이 예고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너 요즘 좀 다르다. 남동생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몰라, 그냥. 예전보다 말도 없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 순간 무언가 들킨 듯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내 감정이 겉으로 새어나간 걸까요? 민수는 또 말했습니다. 형부도 이상하고 요즘 자주 보이더라. 그래? 응. 뭐 자주 온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 근데 느낌이 좀 그래. 저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간직한 감정은 어쩌면 비밀이 아니라 위험이었구나. 그날 밤 그 사람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와서 익숙하게 앉았고 익숙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벗어놓은 블라우스,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 책장 한켠에 정리되지 않은 사진들. 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미안해. 그 말은 입술에서 맴돌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마치 매일 있었던 공기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허전하고 모든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우연히 마트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무심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고 그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관계의 진짜 단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침 민수 오빠와 함께 마신 커피의 온기는 제 손을 타고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옆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는 그의 얼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언니의 그림자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걸. 그 대신 따뜻한 기억으로 곁에 머물고 있다는 걸. 수기야, 명수기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민수 오빠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웃으면서 잘 살아라고 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죄책감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기로 한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다짐이었죠. 민수 오빠는 여전히 반찬을 들고 왔고 저는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동네 공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나무 아래 바람이 제 뺨을 스치며 차갑게 느껴졌지만 옆에 있는 그의 어깨가 따뜻했어요. 수기야, 나 명수기한테 미안했어.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나도 오빠가 곁에 있어서 살았어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언니를 잃고 세상이 무너졌던 그 시간들, 민수 오빠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언니와 함께했던 옛 시절의 민수 오빠와 지금의 민수 오빠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기야, 나 이제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명수기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너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도 그래요. 우리 같이 걸어가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단단히 손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스치는 손끝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손길이었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언니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일기장을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언니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 순간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마치 언니가 저를 어딘가에서 보고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민수 오빠와 저는 이제 더 이상 형부와 동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일상을 채워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이면 동네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언니의 추억을 꺼내 웃었고 가끔은 서로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봤습니다. 어느 날 동생 민수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희 이제 완전 커플이네.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민수 오빠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커플이지. 그 말에 민수는 큰 소리로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누나 잘 살아. 진짜로. 그 순간 가족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어요. 민수의 허락은 마치 언니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오빠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기야, 우리 같이 늙어볼까? 그 말은 언니와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약속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오빠. 같이 늙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언니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우리를 가두는 대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와 함께 걷는 길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언니의 사랑과 민수 오빠의 손길이 함께 있었죠. 밤이 되면 여전히 라디오를 켜놓고 창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 민수 오빠에게 문자를 보내요. 오빠, 오늘 좀 추워. 따뜻하게 입어. 그의 답장은 늘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저를 웃게 합니다. 알았어, 수기야. 너도.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 오빠와 함께 그리고 언니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겁니다.